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의 공식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특히 오늘부터 열리는 최고 경영자 서밋에서는 글로벌 기업인들이 AI와 디지털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데요. 세계 이목이 천년의 고도, 경주로 쏠린 만큼 행사가 끝까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아침은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기록했습니다. 서울 등 내륙 곳곳에서는 첫서리와 첫 얼음까지 관측됐습니다. 김은별 기자입니다. 오늘 아침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기온이 어제보다 1도에서 8도가량 낮아지며 올가을 최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서울은 3도, 대구가 3.5도를 나타냈고 일부 내륙 지역은 영하권의 한파가 나타났습니다. 설악산은 영하 7.8도, 강원도 철원이 영하 3.7도, 경기 파주도 영하 3.1도를 기록했습니다. 가을이 없어지고 그냥 바로 겨울이 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집에 있는 옷 중에서 제일 따뜻한 거 꺼내 입고 나왔는데 너무 추운 것 같습니다. 이번 추위로 서울과 수원, 안동 등 8곳에서는 첫서리가, 5곳에서는 첫 얼음도 관측됐습니다. 기상청은 서울의 첫서리는 지난해보다 9일, 첫 얼음 관측은 10일 빠르다고 밝혔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도 지난해보다 9일에서 10일가량 이른 편이며 평년과는 비슷하거나 다소 빠른 수준입니다. 내일 아침은 대관령 영하 1도, 파주 2도, 서울 5도로 오늘보다는 기온이 오르겠지만 공기는 여전히 차갑겠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이번 같은 초겨울 추위는 없겠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기온이 크게 떨어져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사이언스 김은별입니다. 국가 간 인공지능 기술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 국제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세계 석학들이 모여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며 AI 국제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습니다. 권석화 기자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공동 주최한 AI 프론티어 국제 심포지엄에 인공지능 연구의 석학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우리 정부와 미국의 글로벌 AI 프론티어 랩이 함께 참여한 첫 번째 국제교류의 장입니다. 참가자들은 인공지능의 기술 경쟁을 넘어 협력을 통해 다음 세대를 위한 AI의 책임 있는 활용을 함께 모색했습니다. 석학들은 인공지능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인간의 존엄성과 민주주의는 물론 인류의 미래까지 위협할 수 있다며 AI의 안전한 통제와 관리를 강조했습니다. We need systems that can plan complex action sequences, systems that can reason, have long chains of reasoning, and we need systems that are controllable and safe. 국내 연구자들도 이에 공감하고 거대 언어 모델의 한계를 지적하며 소규모 언어 모델 등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I think we can really innovate a lot in order to continue scaling intelligence without necessarily continuing scaling GPUs. 정부는 인공지능이 우리 산업과 사회 전반을 바꾸는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며 다양한 연구의 토대가 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지원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We're trying to shift with secure cutting-edge GPU resources and establish ultra-high performance network and high-quality data infrastructure. We will also actively support the development of next-generation technologies, including domestically developed MPU, AGI, and digital AI technologies. 정부는 이번 AI 프론티어 심포지엄을 시작으로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AI 연구 생태계 구축을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권석화입니다.
내년도 대학 수시 모집에서 카이스트 등 4대 과학기술원 지원자 수가 최근 5년간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의학학 계열 지원자 수는 5년 새 최저치를 기록해 의대 쏠림 현상이 다소 완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를 비롯해 울산과기원, 광주과기원, 대구 경북과기원 등 4대 과기원의 수시 지원자 수가 크게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로학원 자료를 살펴보면 이들 4대 과기원의 2026학년도 수시 지원자 수는 24,423명으로 지난해보다 16% 3,394명 늘었습니다. 이는 최근 5년 가장 많은 지원자 수로 수시 경쟁률 역시 14대 1로 같은 기간 가장 높았습니다. 연도별로는 지난 2022학년도 13,000여 명, 23학년도 15,000여 명, 24학년도 18,000여 명, 25학년도 21,000여 명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LG U+ 등 대기업 계약학과의 수시 지원자 수는 8,800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3% 늘었습니다. 반면 의대와 치대, 한의대, 약대, 수의대 등 의학 계열 수시 지원자 수는 11만 2,364명으로 최근 5년 새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4만 3,935명보다 21%나 줄어든 수치입니다. 종로학원은 의학 계열에 집중됐던 수시 지원 패턴이 이공계 쪽으로 다소 이동하는 상황이라며 정시 모집에서도 이런 흐름이 이어지면 상위권 학생들의 의대 선호 현상이 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올해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 대상자 1,555만 명 가운데 지난주까지 40%가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4일까지 전체 예방접종 누적 접종자는 633만여 명으로 65세 이상의 44.6%, 어린이 29.5%가 백신 접종을 끝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 인플루엔자 유행이 작년보다 빠르게 시작된 상황인 만큼 국가 예방접종 대상자는 유행이 본격화하기 전에 백신 접종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가 예방접종은 무료로 진행되며 생후 6개월에서 13세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성인이 대상입니다.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보건소나 위탁 의료기관에서 백신을 맞을 수 있고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을 통해 접종기관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한때 전남 어민의 고소득원이었던 전복 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생산량은 늘어나는데 소비는 줄어들면서 가격이 크게 하락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전라남도가 양식장을 대폭 감축하는 등 특단의 대책 추진에 나섰습니다. 김범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후 변화로 바닷물 온도가 올라가면서 갈수록 늘고 있는 전복의 집단 폐사. 여름에 올해 고수온으로 인해 전복이 폐사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데미지 입은 전복들이 폐사가 발생하여 이 가두리는 한 70% 정도 폐사를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복 양식 기술이 발달하고 양식 면적도 늘어나면서 총 전복 생산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불경기 등으로 소비가 줄어들면서 전복 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복 생산량은 지난 10년 동안 3배 이상 늘었지만 산지 전복 가격은 1kg에 46,000원에서 23,000원 선으로 절반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전복 어가의 평균 대출액도 1억 2천만 원으로 전국 어가 평균의 배 가까이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적정량 생산과 계통 출하 등 전복 산업의 경영과 유통 개선 대책 5가지를 추진합니다. 내년부터 5년간 총 320억 원을 투입하여 전복 가두리 시설 10만 칸을 단계적으로 감축해 나가겠습니다. 가두리 1칸당 해체 철거 폐기물 처리 및 20만 원과 감축 지원금 12만 원을 지원합니다. 정책 자금의 대출 이자 지원 기간 연장과 보증 확대 등 영세 어민을 위한 금융 안정망도 구축합니다. 또 대기업과 협력해 가공 제품 확대와 브랜드화를 지원하고 위판과 유통,
가공 등을 맡을 원스톱 통합 거점 센터도 세웁니다. 전복 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5대 맞춤형 지원 사업이 활전복 위주로 형성된 시장의 한계를 넘는 효과를 낼지 주목됩니다. YTN 김범화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다음 달 1일 한우 먹는 날을 앞두고 한우 할인 판매 행사를 진행합니다. 행사명은 소프라이즈 2025 대한민국 한우 세일로 오늘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전국 대형마트와 슈퍼마켓, 하나로마트, 주요 온라인몰에서 진행됩니다. 할인폭은 30%에서 최대 50%까지며 등심과 양지 등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부위가 대상입니다. 할인 판매 가격은 1등급 기준 100g당 등심 7,950원, 양지 4,040원, 불고기 국거리류는 2,980원 수준으로 평년 11월 초 소비자 가격보다 20에서 30%가량 낮습니다. 지난 3분기 우리 경제가 반도체와 자동차 등 수출 증가에 힘입어 한 분기 전보다 1.2% 성장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3분기 우리나라 실질 GDP, 즉 국내 총생산이 수출과 설비 투자, 민간 소비와 정부 소비 증가로 2분기보다 1.2%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분기 1.2% 이후 1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분기 성장률입니다. 반도체와 자동차를 중심으로 수출이 1.5% 늘었고 반도체 제조용 기계 등 기계류를 중심으로 설비 투자가 2.4%, 민간 소비가 1.3%, 그리고 정부 소비가 1.2% 증가했습니다. 우리 경제는 지난 1분기에 마이너스 0.2%인 역성장을 한 뒤 2분기에 0.7%로 반등했고 3분기에는 더 높은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이 경주에서 최종 고위관리회의를 시작으로 공식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21개 회원 정상이 모이는 다자회의와 주요국 양자회담까지 세계의 시선이 경주로 쏠리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APEC 공식 주간 첫날 21개 회원국 외교통상 분야 실국장급 관료들이 경주에 모였습니다. 정상회의를 눈앞에 두고 올해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의 성과를 마지막으로 점검할 최종 고위관리회의가 열린 겁니다. We face the important task of concluding the discussions of APEC 2025 and preparing to translate them into the tangible outcomes of the leaders' meeting. 올해 APEC은 인공지능과 인구 구조 변화라는 새로운 도전에 함께 대응하는 방안을 논의해왔습니다. 미국발 관세 전쟁이 국제 무역 질서를 흔드는 가운데 정상회의에서 다자 경제협력이라는 APEC 정신을 재확인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정상회의는 장관급 회의체인 외교통상 합동 강요회의를 거쳐 오는 31일부터 진행됩니다. 이보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시작으로 한미, 미중, 한중 등 굵직한 양자 정상회담이 숨가쁘게 이어집니다. 회의가 열리는 경주 보문단지 일대에선 주요국 정상의 방한을 가정한 대테러 훈련이 벌어졌습니다. 교통 통제도 강화돼 비표 없는 차량은 아예 보문단지로 들어갈 수 없고 주변 상공엔 비행 금지 구역이 설정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묵는다고 알려진 경주 힐튼 호텔을 비롯해 정상 숙소 곳곳엔 보안을 위한 가벽과 가림막이 세워졌습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경주와 영남권 전역에 테러 경보를 3단계인 경계로 격상하고 경찰은 최고 수준인 가포 비상체제에 들어갑니다. YTN 나힌입니다. APEC의 경제인 행사 CEO 서밋이 본격 개막하는 경주는 막바지 준비에 한창입니다. 엔비디아, 젠슨 황 등 세계 경제인이 한자리에 모이는 행사인 만큼 국내외 주요 기업인들도 대거 참여할 예정입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APEC 정상회의 기간 경제인들의 CEO 서밋이 열리는 경주 예술의 전당. 본격적인 개막을 앞두고 주요 기업들의 홍보 부스가 속속 들어섰습니다. 화려한 디스플레이에 자신들만의 정체성을 담고 대표 기술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삼성, SK와 같은 국내 기업뿐 아니라 틱톡 등 해외 기업도 이곳에 부스를 설치하고 새로운 기술력과 제품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일부 기업들은 행사장 바깥에 야외 부스를 마련했습니다. 현대차는 신형 수소 SUV를 가져왔고 포스코, 업비트도 다양한 참가자들을 맞이할 준비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식품 업계로선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을 기회도 놓칠 수 없습니다. 농심은 인기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를 내세워 라면 시식 부스를 열었고 교촌 F&B는 치킨 신제품 6,600인분을 준비했습니다. 붓으로 소스를 직접 바르는 정성이 가득한 치킨이거든요. 에이펙에 오시는 여러 정상들한테 저희 한식의 좀 이런 정성을 알리기 위해서 부스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CEO 서밋은 오늘 비공개 환영 만찬을 시작으로 나흘 동안 열립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를 비롯해 국내외 경제인 70여 명이 인공지능과 반도체 등 다양한 주제로 강연과 토론에 나섭니다. 정상급 인사와 주요 기업인 등 1,7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이는 만큼 기업들의 홍보 각축전 역시 치열하게 펼쳐질 전망입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이번 에이펙은 신라 천년의 고도 경주에서 열리는 만큼 우리의 전통 문화 그리고 한류로 대표되는 현대 문화가 행사 곳곳에 잘 녹아 있는데요. 박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 에이펙의 로고 영상입니다. 회의에 참여하는 정상들을 환영하는 의미로 신라 천년의 미소 얼굴무늬 수막새가 나비와 함께 등장합니다.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입니다. 화백은 신라시대 귀족들이 국가의 중대사를 논의하던 화백회의에서 따온 말입니다.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건물 외경에는 1973년 경주 천마총에서 출토된 천마도 무늬가 새겨져 있습니다. 내부에도 석굴암동의 모습이 형상화됐습니다. 유네스코 문화유산 석굴암을 형상화한 VIP실. 세계 문화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은 한류도 경주 에이펙에서 큰 역할을 합니다. 원조 한류 스타인 지드래곤은 홍보대사를 맡아 경주 에이펙 홍보 영상에 등장해 한류 팬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RM은 에이펙의 중요 행사인 CEO 서밋의 기조연설자로 나섭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문화산업과 K컬처를 주제로 연설을 하는데 K-팝 가수가 CEO 서밋 연설자로 나서는 것은 RM이 처음입니다. 안녕하세요. I'm Chef Edward Lee. 에이펙 정상 만찬을 책임질 K-푸드 전도사로는 흑백 요리사의 에드워드 리가 낙점됐습니다. 에이펙 정상 만찬은 단순히 요리를 넘어 각국 문화의 정체성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중요한 문화 행사로 꼽힙니다. Really, I would love to tell the story of Korean food and Korean ingredients and how it has become just global. 이 밖에 우리 주요 기업들도 행사장 주변의 푸드 코너와 자체 매장, 각종 행사 만찬과 전시 등을 통해 우리 음식과 뷰티 등 다양한 문화 상품을 소개합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인 신라 금관 6점이 104년 만에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를 기념해 각국 정상들에게 신라 천년의 찬란함을 선보입니다. 김근우 기자입니다. 황금으로 만든 사슴뿔 모양 세움 장식이 빛을 받아 반짝입니다. 하늘로 뻗은 가지에도 금과 옥장식을 달아 왕실의 위엄과 권위를 나타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문화유산이자 국보로 지정된 신라 황남대총 북분 금관입니다. 에이펙 정상회의를 맞아 국립경주박물관 특별전에서 다른 신라 금관 5점과 함께 전시됩니다. 허리띠와 장신구까지 국보급 문화재 7점을 포함한 황금문화유산 20점을 선보입니다. 1921년 신라 금관의 존재가 최초로 세상에 알려진 뒤 금관과 금허리띠 12점이 한 곳에 모여 전시되는 건 이번이 104년 만에 처음입니다. 비교적 초기에 만들어진 교동금관부터 가장 크고 화려한 천마총 금관까지 예술성과 보존성을 모두 갖춘 금관이 이렇게 많이 남은 건 세계적으로도 신라뿐입니다.
금관을 전부 모아 전시하는 건 고고학자들의 오랜 꿈이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이 금관들이 각각의 장소에 전시되다 보니 각각의 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조율하기 굉장히 힘들었고요. 앞으로 100년 동안도 다시 모여서 전시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특별전은 에이펙 기간 정상들과 대표단의 선보인 뒤 11월 2일부터 일반에 공개됩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법무부가 캄보디아로 나가는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취업 사기 예방 안내 조치를 라오스와 미얀마 출국 국민에게 확대합니다. 법무부는 라오스와 미얀마에서도 인신매매와 불법 감금 같은 각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위험성을 알리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내를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자동 출국 심사대를 통과할 땐 영상을 포함한 시각자료로 범죄 위험성을 안내하고 사람이 있는 심사대에선 출입국 관리 공무원이 주의 안내문을 배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비행기 탑승구 앞에서는 각 항공사와 협조해 안내문을 배포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연락할 현지 경찰청과 대한민국 대사관, 그리고 외교부의 긴급 연락처도 안내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들어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실종 의심 사건이 160건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이 범죄 관련성을 수사하고 있는데 다음 달 미국과 캄보디아 등 10여 개 나라와 초국경 합동작전을 열고 단서 확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해 경찰과 외교당국에 접수된 한국인 실종과 납치, 감금 의심 사건은 올해에만 513건입니다. 이 가운데 30%, 162건이 출국 기록만 남아있고 어디에 있는지, 안전한지 파악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죄의 연루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겁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다른 동남아 국가에서도 비슷한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이 지난 16일 시작한 특별신고 자수기간, 태국 11건, 베트남 8건, 필리핀 7건 등 8개국에서 33건이 범죄 당사자나 피해자 가족으로부터 접수됐습니다. 재외국민 집중 태스크포스를 꾸린 경찰은 이렇게 확보한 단서를 바탕으로 대상자 안전 확인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범죄 관련성도 면밀하게 살핀다는 방침으로 이를 위해 국제공조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입니다. 우선 다음 달 중순 미국, 캄보디아 등 10여 개 국가와 초국경 합동작전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당장 대대적인 범죄자 소탕 작전에 나서는 건 아니지만 피의자 검거와 범죄 수익 동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행 계획을 마련하고 주요 정보를 공유할 전망입니다. 경찰은 또 조만간 경찰 협력관 2명을 캄보디아 현지에 추가 투입하고 범죄 단지들이 주변 국가로 거점을 옮기는 풍선 효과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필 계획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10월 28일) 오전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오후 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